안녕하세요. 일상다반사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서로가 소원했던 한상태 씨 부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년의 침묵 그리고 다시 우리. 제 이름은 한상태, 57세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강산이 2번 바뀌고도 남을 시간 동안 우리는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했습니다. 자식은 2, 이제는 제법 자랐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나이. 하지만 여전히 저마다의 방식으로 저보다 스마트폰을 더 사랑하는 나이입니다. 아침마다 나는 어김없이 출근 준비를 합니다. 익숙한 움직임으로 옷을 갈아입고 식탁에 놓인 토스트 한 조각을 기계적으로 입에 넣습니다. 거실을 스쳐 지나갈 때면 언제나처럼 아내가 소파에 기대어 앉아 유튜브 영상에 몰두해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흔한 드라마도 다큐멘터리도 아닌 먹방이나 여행 브이로그 같은 무해하지만 소통 없는 영상들입니다. 다녀올게. 20년 전에는 분명 돌아오던 대답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눈빛과 함께 조심히 다녀와요 라거나 가끔은 점심은 잘 챙겨 먹고 같은 다정한 당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저 영상 소리가 우문거리는 거실만이 텅 빈 나를 배웅합니다. 나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허공에 흩어지고 아내의 시선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낯선 고요함 속에서 나는 홀로 현관문을 열고 나섭니다. 나는 외벌이로 20년을 살아왔습니다. 청춘을 바쳐 일했고 가족의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고군분투했습니다. 남들은 나를 가장이라고 부르며 존경의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문득 가슴 한구석에서 묵직한 돌덩이 같은 질문이 솟아오릅니다. 나는 이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 아니라 그저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에 불과한가? 이 질문은 내 하루를 지배하는 먹구름처럼 드리워져 쉬이 거치지 않습니다. 하루의 고단함을 짊어지고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와도 아내는 여전히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중력을 거부하는 듯한 그 자세는 일종의 철벽처럼 느껴집니다.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라 어떤 알 수 없는 무기력과 깊은 피로감이 그녀를 감싸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녀의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마치 세상 모든 소음에 지쳐버린 듯한 깊은 단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저 모든 것이 귀찮아서 세상 모든 일이 다 시끄럽고 나조차도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모양입니다. 과거에는 소소한 일상조차 함께 나누고 싶어 했던 우리가 이제는 그 어떤 제안에도 귀찮음이라는 장벽에 부딪힙니다. 내가 조심스럽게 같이 마트 갈래? 주말에 필요한 게 좀 있는데 하고 말을 건네면 그녀는 스마트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나른한 목소리로 귀찮아 하고 짧게 답합니다. 주말 오후 오랜만에 요리를 하며 이거 맛 좀 볼래? 간이 맞는지 봐줘 라고 부탁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차가운 됐어 한마디입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그날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 직장 동료의 재미있는 에피소드, 심지어는 동네에서 새로 생긴 가게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루에 3마디도 채 나누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내가 현관을 나설 때, 저녁에 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 그리고 간혹 식사 준비가 되었는지 물을 때나 들을 수 있는 짧고 건조한 대화뿐입니다.
왔어. 밥 먹었어? 응. 이 세 마디가 우리의 하루를 지배하는 전부입니다. 가끔은 나도 모르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이게 과연 부부일까? 아니면 그저 같은 지붕 아래 살아가는 하숙집 동거인에 불과한 걸까? 20년 전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하나가 된 우리가 어쩌다 이토록 멀어진 것인지 나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이 내 머릿속을 맴돌며 잠 못 이루는 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을 해소하고자 오랜 친구 영호를 만났습니다. 퇴근 후 찾은 단골 술집에서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웃음소리 속에서도 나의 마음은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나의 표정을 읽었는지 진지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야, 정민아.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서진 씨는 잘 지내? 요즘 왜 그래? 영호의 물음에 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몰라. 그냥 변했어. 예전에 서진이 같지가 않아.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유튜브만 보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는 것 같아. 무슨 말을 걸어도 돌아오는 건 귀찮다는 대답뿐이고 내 말을 들은 영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혹시 우울증 아니야? 서진 씨 평소 성격 생각하면 좀 이상하잖아. 나는 영호의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우울증이라니. 고작 그런 문제라고. 설마 그냥 성격 문제겠지. 원래 좀 무뚝뚝한 면도 있었잖아. 나는 애써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영호는 나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민아, 사람이 변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갑자기 사람이 그렇게 확 변할 수는 없어. 넌 그 이유를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물어봤냐? 왜 그래? 하고 그 말에 나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질책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나의 아내에게 단 한 번도 왜 그래? 하고 진심을 담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변화를 그저 나의 일상에 찾아온 귀찮은 변화로만 여겼을 뿐 그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눈 감고 외면했던 것입니다. 술잔을 비울수록 죄책감은 더욱 깊어졌고 나는 그날 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영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내에게 왜 그래? 라고 묻지 못했던 지난 20년의 세월을 후회하며 무언가 변화를 시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영호와의 대화 이후 나는 집안 정리를 하는 척하며 아내의 방을 조심스럽게 둘러보았습니다. 혹시 그녀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침대 머리맡 작은 서랍 속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겉표지는 바래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지만 잊을 수 없는 아내의 글씨가 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쳐 들자 낯익은 글자들이 나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정민은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 나는 점점 말라간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만 듣고 싶었다. 그날의 기록은 마치 어제 쓴 것처럼 생생하게 나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글을 읽어 내려갈수록 나의 가슴은 마치 조여오는 듯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외로웠던 겁니다. 내가 젊은 시절부터 일에만 매달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명목 아래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의 마음은 돌보지 않았을 때 그녀의 마음은 소리 없이 말라갔던 겁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일한다고 굳게 믿었지만 그것은 결국 함께 살아가는 법을 잊어버린 가장 큰 변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노트 속 그녀의 글은 나의 무심함과 이기심을 뼈저리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나는 그 노트를 꽉 움켜쥐고 한참 동안이나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나는 나의 아내 서진의 고통을 아주 뒤늦게나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아주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시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년의 침묵을 깨고 다시 아내에게 다가갈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퇴근길, 늘 가던 슈퍼마켓 대신 작은 꽃집에 들렀습니다. 화려한 꽃다발은 아니었지만 소박하면서도 예쁜 프리지아 한 다발을 골랐습니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꽃향기가 내 마음을 조금은 설레게 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늘 그렇듯 소파에 앉아있는 아내를 향해 평소와는 다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만들게. 당신은 편하게 쉬어. 아내는 놀란 듯 스마트폰에서 시선을 들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무 말 없이 다시 화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나는 주방으로 향하며 꽃다발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나의 모든 행동이 투명인간을 대하듯 무의미하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식탁 위에 놓인 시들지 않은 프리지아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꽃 왜 샀어?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마치 바람결에 스치는 속삭임 같았습니다. 나는 순간 울컥했지만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당신 생각나서. 문득 예쁜 꽃을 보니 당신에게 주고 싶었어. 그 한마디에 아내의 눈동자에 아주 미세한 떨림이 스쳤습니다. 그날 저녁 10년 만에 우리 둘은 같은 식탁에 마주 앉아 내가 서툰 솜씨로 끓인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찌개가 보글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웠습니다. 어색하고 침묵 속에서 아내가 조용히 김치찌개의 국물 맛을 보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맛있네. 그 짧은 한마디에 나는 마치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아내리는 듯한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그 한마디로 인해 작은 틈새라도 열린 것 같았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죽어가는 관계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지 깨달으니 후회와 함께 희망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씨앗이 우리의 삶에 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딸 수민이가 방에서 뛰쳐나와 울며 나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빠, 엄마가 아픈 거 몰랐어. 수민이의 뜻밖의 말에 나는 당황하여 되물었습니다. 뭐? 아프다니? 어디가 아프다는 거야? 수민이는 흐느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10년 전부터 공황장애 약 먹고 있었어. 나도 약국에서 엄마 약 받는 거 본 적 있어. 근데 엄마가 아빠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했단 말이야. 흑흑. 수민이의 고백은 나에게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나는 마치 머리를 강하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숨이 멎는 듯한 정적 속에서 지난 10년간 아내의 모든 행동과 말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침묵, 무기력, 나의 제안에 대한 반복적인 거절,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병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황장애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홀로 외롭게 싸우면서 그 고통스러운 신호들을 나에게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 오랫동안 그 신호들을 보지 못했고 외면했습니다. 가족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나는 아내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그녀의 고통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나의 무관심과 무지는 그녀를 더욱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 넣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주체할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 못 이루고 수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의 무지함이 아내를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나의 침묵이 아내의 고통을 얼마나 가중시켰을까? 이 모든 질문들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비장한 마음으로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있는 아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나의 손길에 아내는 살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가만히 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너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저 나의 삶에만 몰두했어. 정말 미안해. 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아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정민 씨. 그냥 내가 점점 작아지는 게 무서웠어. 예전처럼 활기차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당신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말할 수 없었어. 10년 만에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진심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그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아픔을 조심스럽게 풀어나갔습니다. 대화는 서툴렀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다시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마치 첫 만남처럼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그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 이 깨달음은 나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더 이상 고독한 가장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사랑은 그저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매일의 작은 관심과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소중한 습관입니다. 서로의 눈빛을 읽어주고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이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이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쩌면 마음이 완전히 멀어진 채로 서로에게 무관심한 채로 그저 같은 지붕 아래서만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살아가는 걸까요? 오늘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마지막으로 깊이 들여다본 것이 언제인가요? 그들의 눈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보았나요? 혹시 그들의 눈 속에도 나처럼 외로움과 슬픔이 깃들어 있지는 않았나요? 이 이야기는 어쩌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침묵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눈을 오늘 한번 들여다보세요. 오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부부는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평온한 일상을 즐기세요.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